1847년 에팔레치아 산맥에 한 나무꾼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캠프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시냇물에서 무소의 프라이팬을 씻고 있었습니다. 불에서 나온 재가 베이컨 기름과 섞여 아래 물로 떨어졌습니다. 몇 분 안에 그는 눈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작은이 베스가 제가 가라앉은 곳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상류와 하류에서 몰려와 그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그 산골 시냇물에서 20년간 낚시를 하면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남은 생애를 업계가 묻어버린 한 기술을 완성하는 데 보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결국 토너먼트 주최자들이 대회에서 금지시킨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채널에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 비밀 재료는 여러분이 야외에서 그릴을 사용할 때마다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화덕 바닥에 쌓여 있는 그 회색 가루 말입니다. 에팔레치아 골짜기의 노인들은 우리보다 여러 세대 전부터 이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기 때문에 단 한 줌의 재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캠프파이어, 모든 나무 난로, 모든 벽난로가 그들에게 무료 물고기 유인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낚시 산업은 이 지식이 그 산속 깊이 묻혀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모든 낚시꾼이 이 비법을 안다면 미끼 코너는 영원히 텅 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얼 데이비슨이고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쫓아온 것입니다. 낚시 용품 상점들이 여러분이 평생 동안 혼자서는 절대 발견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지식 말입니다. 저는 웨스트버지니아 언덕에 사는 월터라는 노인에게서 이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월터는 83세였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부터 낚시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가 한 오후에 잡은 물고기가 제가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잡은 것보다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비밀은 회색 가루로 가득 찬 작은 커피캔과 라드가 섞인 병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재와 라드를 작은 공 모양으로 굴린 다음 자신이 낚싯줄을 설치한 곳에서 약 10피트 상류로 시냇물에 던졌습니다. 매번 물고기들은 그가 물속에서 저녁 식사종을 울리는 것처럼 그에게로 왔습니다. 큰이 베스, 작은이 베스, 크래피, 블루길, 그 시냇물에 모든 물고기가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고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공황 때 사람들이 미끼를 살 돈은 없었지만 난로에서 나오는 나무재는 많았을 때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효과적인 물고기 유인제로 바꾸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이것이 저희가 매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업계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묻어버린 낚시 지식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종을 눌러서 여기서 공개하는 다른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월터 노인이 저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는데 오늘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무재를 동물성 지방과 섞으면 아래 물속에서 조잡한 천연 비누가 생성됩니다. 이 비누는 장시간에 걸쳐 지방산을 느리고 꾸준하게 물속으로 방출합니다. 이 지방산은 물고기가 먹이로 인식하는 분해되는 유기물의 냄새를 모방합니다. 따라서 수역의 동일한 영역에서 두 가지 공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미네랄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먹이 사슬을 휘저어 아래에서 유인합니다. 그리고 지방산은 위에서 자연적인 먹이원을 모방하여 냄새로 유인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상업용 유인제도 두 가지 메커니즘을 동시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이
제대로 사용할 때마다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모든 나무재가 낚시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화렵수재는 침엽수재보다 훨씬 우수하며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오크, 히코리, 단풍나무, 호두나무는 가장 풍부한 미네랄 함량을 가진 재를 생산합니다. 이 조밀한 화렵수는 생산되는 자의 한 줌당 더 많은 칼륨과 칼슘을 농축합니다. 이 나무들의 재는 더 무겁고 조밀하며 더 오랜 시간 동안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소나무와 삼나무 재도 효과는 있지만 모든 테스트에서 화렵수 재보다 현저히 약합니다. 절대로 처리된 목재, 페인트 칠된 나무 또는 제조된 목재 제품의 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재료의 화학 물질은 물고기를 유인하는 대신 쫓아낼 것입니다. 뒷마당 그릴에서 나오는 숯불 브리켓재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상당히 잘 작동하지만 천연 덩어리 숯재는 화학 첨가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월터 노이는 겨울 내내 금속 양동이에 나무 난로에서 나온 재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봄이 되자 그는 낚시 시즌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 유인재를 만드는 정확한 단계별 과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서 최대의 결과를 원한다면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먼저 믿을 수 있는 천연 화렵수원에서 깨끗하고 건조한 나무 재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벽난로, 화덕, 숯불 그릴 또는 나무 난로 모두 훌륭한 원료입니다. 고운 채로 걸러낸 재 약 2컵을 측정하여 테이블 위에 믹싱볼에 담습니다. 채로 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타지 않은 숯 조각을 혼합물에서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연한 회사에게서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깔과 만졌을 때 매끄러운 고운 가루만 원합니다. 이제 주방에 있는 라드, 소고기 기름 또는 베이컨 기름을 듬뿍 한 스푼 가져옵니다. 동물성 지방이 없다면 식물성 쇼트닝도 대체 옵션으로 작동하지만 라드가 물속에서 지방산을 더 느리게 방출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입니다. 손으로 지방을 재에 섞어 단단하고 주무를 수 있는 반죽이 될 때까지 섞습니다. 손바닥으로 쥐었을 때 모양을 유지하는 모델링 점토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혼합물이 너무 건조하고 부스러진다면 지방을 조금 더 넣고 계속 함께 반죽하세요. 너무 젖고 끈적끈적하다면 한 번에 조금씩 재를 더 넣어서 질감이 적절해질 때까지 조절합니다. 반죽을 손바닥 사이에서 단단하게 대리석 크기 정도의 공 모양으로 굴립니다. 각 공은 물에 닿는 순간 부서지지 않도록 단단히 압축되어야 합니다. 방금 설명한 재료의 양으로 약 15개에서 수십 개의 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이 낚시 여행 전체를 지속하기에 충분합니다. 완성된 공은 밀폐 용기에 넣어 한 달까지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빈손으로 집에 가는 것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낚시 장소에 도착하면 목표 지역에 걸쳐 5개의 공을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정확히 한 지점에 모두 던지지 말고 6, 8피트 반경에 흩뿌리십시오. 목표는 바닥 구조를 따라 넓은 영역을 덮는 유인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리된 물 지역에 낚싯줄을 던지기 전에 최소 15-20분 동안 기다리십시오. 재가 녹고 물고기를 그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이 떨어진 곳의 물이 약간 흐려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것은 미네랄이 녹아 계획대로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낚싯줄을 던질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평소에 선호하는 미끼를 사용하십시오. 지렁이, 피라미, 옥수수, 반죽 미끼,
좋아하는 루어, 무엇이든 더 잘 작동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미끼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를 쉽게 100배 증폭시킵니다. 마치 물속에 오늘 여기에서 무료 음식 제공이라고 적힌 넌사인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들은 재에 이끌려 도착하여 여러분의 미끼가 그들 한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시간마다 3개의 공을 더 던져 유인 구역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유인하십시오. 시냇물이나 강처럼 흐르는 물에서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약간 상류로 공을 던지십시오. 물살이 녹은 미네랄을 여러분의 미끼가 있는 곳을 지나 하류로 운반할 것입니다. 연못이나 호수처럼 고여있는 물에서는 공을 여러분의 미끼에 최대한 가깝게 던지십시오. 이 방법은 메기, 큰 입베스, 작은 입베스 등 모든 곳에서 놀랍도록 잘 작동합니다. 크래피와 블루길은 제가 빠르게 휘저어주는 유충을 먹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워라이와 파이크는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아래에서 먹이 활동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산골 시냇물의 송어는 pH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담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라면 이 기술이 여러분의 장소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제 낚시 산업이 왜 이 정보를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서 숨겨왔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답은 고통스럽지만 이 업계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미국의 낚시 유인제 산업은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들은 개당 12, 15 또는 20달러의 작은 합성 유인제 병을 판매합니다. 이 제품들은 나무 자해가 완전히 무료로 하는 일을 복제하려는 인공적인 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험실에서 만든 공식이 더 우수하다고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마케팅에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합성 제품도 나무재와 지방의 이중 메커니즘을 결합한 것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나라의 모든 낚시꾼이 자신들의 벽난로 재가 상점의 모든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안다면 전국적으로 전체 미끼 및 유인제 산업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기술을 낚시 잡지나 주요 채널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플랫폼에 돈을 지불하는 광고주들은 이 방법이 쓸모없게 만드는 바로 그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월터 노이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50년대에 저에게 산업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에팔레치아와 딥사우스의 노인들은 모두 이 고대 비법의 다양한 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기술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 팁이 있습니다. 사과, 체리 또는 피칸 나무에서 나온 과일 나무재는 낚시에 특히 잘 작동합니다. 혼합물에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미네랄이 물에 더 빨리 녹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부는 흐린 날은 어떤 물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물고기는 구름 아래에서 더 활발하며 아래의 재자극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물고기가 깊이 들어가 둔해지는 한낮의 최고 더위 시간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는 매번 최대 효과를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제공에 소량의 옥수수 가루를 섞으면 물속에서 더 오래 붙어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는 물속에서 부풀어 올라 유인 시간을 연장하는 서서히 방출되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 이상을 원하신다면 금지된 낚시 매뉴얼에는 이와 같은 수십 가지 기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제 미끼, 천연 유인제, 물 익는 법, 그리고 달의 위상 비밀이 모두 한 곳에 있습니다.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불필요한 내용 없이 약속드린 대로
핵심만 담았습니다. 설명의 첫 번째 링크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다음 낚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것을 챙기십시오. 이 지식이 오늘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종을 누르십시오. 할아버지나 가족 중 누군가가 낚시에 재를 사용했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옛날부터 이것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지식은 사람들에게 강두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캠프파이어에 속합니다. 어떤 기업도 수세대에 걸친 낚시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을 묻어버릴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싼 제품을 파는 동안 우리는 불이 완전히 무료로 주는 것으로 낚시합니다. 결국 스트링거를 채우는 사람은 옛 방식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줄은 단단히, 물을 존중하고 노인들이 의도했던 방식으로 영원히 낚시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화덕에 있는 회색 가루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이윤을 위해 묻으려고 했던 역사와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낚시의 미래를 되찾읍시다.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